우리 살면서 다툴 때 있잖아요. 그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언어 때문에 더 힘들어질 때가 많거든요. 오늘 바로 그 이야기, 우리의 관계를 뒤흔드는 두 가지 감정, 수치심과 죄책감의 숨겨진 언어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혹시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? 분명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도 꼭 서로 다른 나라 말로 대화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외로웠던 순간이요.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? 분명 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왜 한 사람은 침묵하고 다른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? 오늘 이 소통의 벽 뒤에 숨어 있는 비밀을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. 네, 바로 이 두 가지 감정입니다.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볼 두 개의 다른 언어, 수치심과 죄책감입니다. 먼저 수치심부터 살펴볼게요. 이건 말이죠. 감정의 화살이 바깥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존재, 그 핵심을 정통으로 꿰뚫는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에요. 그러니까 수치심은요, 내가 한 어떤 행동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죠. 아주 근본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. 수치심에 빠지면요, 우리 머릿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막 울려 퍼져요. 난 실패자야? 난 정말 끔찍한 사람이야. 이런 식으로요. 내 행동 하나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전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. 이 이미지를 보시면 정말 수치심이 어떤 감정인지 확 와닿지 않으세요? 그냥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이 세상에서 아예 사라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, 우리를 깊고 어두운 고립감 속으로 밀어넣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언어인 죄책감을 볼까요? 이건 수치심이랑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. 감정의 화살이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바깥, 즉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향하거든요. 죄책감은 이런 거예요. 아, 내가 그 행동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았구나. 내가 잘못했네. 이렇게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나 후회를 느끼는 거죠. 나라는 사람 자체는 괜찮은데 내 행동이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여기 박서연 씨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. 이분은 친구랑 사소한 오해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 후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린 거죠. 머릿속에는 온통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, 그리고 어떻게든 사과해서 이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던 거예요.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 머릿속에 맴도는 말은 바로 이거죠.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. 바로 그 특정 행동에 대한 후회. 차이가 느껴지시죠? 네, 죄책감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. 내가 한 나쁜 행동 때문에 우리 사이에 놓인 이 길이 끊어져 버렸어 하는 그런 느낌.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저 길을 잇고 싶어 하는 거죠. 자, 이제 좀 감이 오시죠? 하나는 나를 향하고 하나는 관계를 향하고, 그럼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감정이 부딪혔을 때 대체 어떤 오해가 생겨나는 걸까요?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됩니다. 자, 보세요. 수치심은 초점이 나는 나빠라는 자기 자신한테 있죠. 그래서 안으로 파고들면서 혼자 있으려고 하고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해요. 반면에 죄책감은 내가 나쁜 짓을 했어 라고 행동에 집중하죠. 그래서 바깥, 즉 관계를 향해서 사과하고 어떻게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보통 남성들이 수치심을, 여성들이 죄책감을 더 자주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.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. 바로 여기서부터 오해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.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, 예를 들어 남편이 있다고 쳐요.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존재가 공격받는 느낌이 되니까 일단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해요. 회피하는 거죠. 그런데 이걸 보는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? 아니, 저 사람이 나한테 무관심하구나.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. 이렇게 오해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. 남편이 속으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는 전혀 보지 못한 채 말이죠. 자,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?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, 이번엔 아내라고 해볼게요. 이 사람은 관계가 깨진 게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든 대화로 풀고 사과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막 노력합니다. 하지만 이걸 보는 남편 눈에는 아내의 이런 행동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지?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감정적이네.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.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 좋은 의도가 오히려 오해를 낳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. 정말 답답하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
이 깊고 넓은 오해의 강을 건널 방법은 없을까요? 있습니다. 바로 이해라는 다리를 놓는 거예요. 자, 그럼 그 다리는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? 방법은 이렇습니다. 첫 번째, 지금 내 파트너가 느끼는 게 수치심일까 죄책감일까? 이 패턴을 먼저 읽어주는 거예요. 두 번째, 그 사람의 행동을 비난하기 전에 아,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감정 자체를 먼저 인정해 주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맞고 누가 틀렸냐? 이 싸움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금 기분이 어때? 뭘 느끼고 있어? 이렇게 대화의 방향을 확 바꾸는 거죠. 그래서 만약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는 것 같다면 당신이 실패한 게 아니야. 괜찮아. 이렇게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안심시켜주는 말이 필요해요. 반대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다면 일부러 나한테 상처 주려고 그런 거 아닌 거 알아. 이렇게 그 사람의 행동과 의도를 이해해주는 말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. 결국 공감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.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이라는 안경을 쓰고 한번 바라봐 주는 거죠. 서로 다른 이 감정의 언어를 배우고 기꺼이 통역사가 되어주려는 노력. 바로 그게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될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? 이제 다툼의 순간에 마주하는 파트너의 침묵이나 눈물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?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의 언어를 읽어내려는 그 작은 시도 하나가 어쩌면 우리 관계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.